안녕하세요. 다다다 소잉 스튜디오의 다다다TV입니다. 오늘은 원단위에 네모 모양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모 모양을 그리는 게 쉬운데 왜 알려주려고 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재단을 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도형이 사각형이고, 소잉 초보자분들은 원단위에 처음 그리시는 거기 때문에 원단이 익숙하지 않아서 어떻게 네모를 그려야 할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고, 사각형이 조금 삐뚤어지거나 원단 방향을 잘 못 맞추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점이 잘못된 점이고 어떻게 하면 예쁘게 그릴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할게요. 먼저 사각형을 그릴 때 중요한 점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지금 그림처럼 사각형의 끝부분이 90도 각도를 모두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직각자나 직선자 혹은 시접자를 같이 이용할 때 자별로 만드는 회사나 정해진 치수가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용하는 자의 센치가 서로 맞는지 잘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원단의 결에 맞춰서 사각형을 그려야 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잘못된 예로 2가지 경우를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직선자만 이용해서 사각형을 그리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로, 세로 30cm 정사각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를 4번에 걸쳐서 나눠서 그리기 때문에 90도 각도가 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첫 번째 그렸을 땐 괜찮지만 두 번째에 각도가 틀어지고 세 번째에도 틀어지고 네 번째 선까지 각도가 틀어지게 되면은 이렇게 마지막에 네 번째 선을 그었을 때 제가 그린 선은 대략 31.5가 되었네요. 이렇게 각도가 틀어지면 사이즈가 완전히 늘어나거나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사각형을 그릴 때 90도 각도를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두 번째 잘못된 예를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직각자를 먼저 이용하는 건데요. 자의 끝에서부터 끝까지 이렇게 니은자 모양으로 직각을 그렸어요. 저희는 가로, 세로 30cm를 그릴 거기 때문에 긴 직선자를 이용해서 가로 30 그리고 세로 30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여기까지는 잘 했는데요. 나머지 부분을 그릴 때도 직각자를 이용해서 그려봤어요. 밑에 부분에 그린 선을 맞춰서 세로선을 그리고 위에 세로선에도 마찬가지로 왼쪽 세로선에 맞춰 위에 부분을 선을 그렸어요. 그런데 이때 이 직각자가 짧기 때문에 길게 한 번에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짧게 그린 다음에 또다시 직각자를 이어 그렸는데요. 이럴 경우에 한 번에 잘 맞을 수도 있지만 여러 번 나눠서 이어 그리는 경우에는 이렇게 이어 그리는 동안 조금씩 위치가 틀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로 그릴 때는 최대한 여러 번에 걸쳐서 그리지 않고 최소한의 움직임으로만 그리는 게 좋습니다. 이번에는 잘 그린 예 2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사각형을 그려야 할 때 지켜야 할 원단 방향, 원단 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원단의 끝부분, 이렇게 구멍이 뽕뽕 뚫려 있는 경우도 있고 구멍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원단에 따라서 이건 조금 다른데요. 이 부분은 원단 가장자리에 올풀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계로 매듭을 지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부분의 이름은 셀비지 혹은 미미지라고 부릅니다. 이쪽 부분은 식서 방향이라고도 해서 원단이 늘어나지 않는 쪽이에요. 이 영상을 보신 초보자분들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원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차차 업로드 할 테니까 우선은 이쪽 부분은 늘어나지도 않고 원단이 풀리지도 않는구나 라고 간단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원단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기준을 삼기가 참 좋아요. 이 부분에 직각자를 바짝 붙이지 않고 조금 뗄 건데요. 자는 셀비지 부분과 평행하도록 떼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윗부분이 3cm 정도 떨어졌으면 밑에 부분도 3cm 떨어지게 이런 식으로 평행하게 위치해 주시면 되고,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비스듬하게 배치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이렇게 잘 배치했으면 자가 움직이지 않게 잘 잡아줍니다. 이렇게 자를 잘 잡지 않으면 원단 위에서 미끄러져서 사이즈가 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를 한 손으로 잘 잡고 자의 바깥 부분, 끝에서부터 끝 부분을 니은자 모양으로 그려줍니다. 다 그렸으면 저희는 가로 세로 30cm를 그릴 거기 때문에 밑에 그린 선 먼저
긴 자를 이용해서 이어줄 건데요. 밑에 그린 직선에 자가 삐뚤어지지 않게 잘 붙잡은 상태로 길게 그려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밑에 부분과 위에 부분에 30cm가 되는 지점에 표시를 했어요. 그 다음에 긴 자를 밑에 30cm 표시한 부분에 올려놓고 0이 되는 부분에 가로로 선을 긋습니다. 이때 세로로 한 번에 그을 수도 있는데 우선 최소화로 그리기 위해서 짧게 긋습니다. 다 그었으면 왼쪽 위에 30cm 표시한 부분에 자의 0 부분을 맞춰놓고 다시 30cm 되는 부분에 세로로 조그맣게 선을 긋습니다. 이렇게 선을 그리게 되면 작은 플러스 모양이 되도록 만나게 됩니다. 이 플러스 모양의 중심이 90도를 그릴 수 있는 지점이 되는 거고요. 이 부분에 맞춰 선을 두 줄 그어줍니다. 이렇게 그리게 되면 직각이 흐트러지지 않고 자를 최소화해서 그릴 수 있습니다. 긴 직각자가 있으면은 한 번에 그릴 수 있어서 물론 더 편하겠죠? 없는 경우를 예를 들어서 보여드린 거예요. 직각자만을 이용해서 그릴 때의 방법의 예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가로 세로 15cm의 정사각형을 그려볼게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원단의 세이비지 쪽에서 직각자를 평행이 되게 놓고 니은자 모양으로 그려줍니다. 그 다음 밑에 부분과 위에 부분에 15cm인 부분에 표시를 해주세요. 다 되었으면은 15 표시한 부분에 맞춰서 자를 기역자 모양으로 배치합니다. 그 다음 자가 흔들리지 않게 손으로 잘 잡고 기역자 모양으로 그려주면은 완성입니다. 이렇게 직각자를 이용해서 그릴 때는 자를 딱 2번만 옮기면 되기 때문에 쉽고 빨리 그릴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작은 네모 모양을 그릴 때는 정말 유용하게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렇게 사각형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영상 보시면서 궁금하시거나 만들고 싶은 아이템 있으시면 밑에 댓글로 많이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